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조그마한 희망이 있다면 그러면 그렇다면 경기 침체 우려감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하락. 정말 단순. 정말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에 지식을 쌓는 방송, 해외 선물을 이거다 생활에 적용해 줄 수 있는 방송. 자, 해적의 이베스트증권 김성준. 김성주입니다. 자, 차장님, 요즘 가장 큰 걱정이 주유소 가기가 무섭단 말이죠. 차 타고 다니기가 진짜 겁나죠 요즘에는. 네, 1.5배나 되는 돈을 가지고 간신히 뭐 예를 들어 1리터를 산다 그래도 1.5를 더 주고 주고 사는 돼. 거죠 뭐. 뭐 저희뿐만 아니라 자동차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특히 차로 이제 그러니까 개인 뭐 물류? 택배기사분들, 택배기사분들, 물류기사분들 뭐. 정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예, 2,000원이 완전히 이제는 넘었고 뭐 2,100원 비싼 곳은 진짜 뭐 2,200~300원까지도 올라가던데요 뭐. 오늘이 제일 싸다라고 지금 얘기를 뭐 뉴스에서 떠들고 그쵸?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대책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조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유가 상승이 과연 정말 언제까지 돼야 될 거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정말 계속 장기화가 되고 이제는 많이 또 문제가 이 전쟁에 대한 이제 둔해지는 느낌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 이게 지금 관심도가. 정말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옆에 없다고 해서, 하지만은 경기 쪽으로는 정말 경제 쪽으로는 이런 뭐 밀부터 원유, 원자재 인플레이션 전부 다 이렇게 모든 난리가 게 다. 났는데도 둔해지는 기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이 원유의 유가 상승이 언제까지 될지, 빠질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없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유가가 뭐 이미 뭐 100불, 110불, 130불까지 120불, 올라갔다. 130불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어느 정도 레벨 현재 수준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 상승 동력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세대수는 지킨다. 제자리수는 지킨다. 세대를 지킨다. 네. 그 대신 130, 140은 좀 과하지 않나 네. 싶고, 저는 110에서 120불 정도? 현재보다도 뭐 더 조금 더 또 높게. 위에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그 올라간다는 뭐 원인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계속 예전부터 나왔지만 일단 지금 여름 시기를 시작하면서 네. 드라이빙 수요가 많이 늘 거다. 일단은 수요가 늘 거다. 지금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이렇게 비싼데도 놀러 간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 봐요. 지금 비행기 얼마나 많이 타. 그렇죠. 네. 얼마나 비싼 많이 타. 비행기값. 여행 가잖아요 예, 지금. 항공료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네, 가죠. 그러니까 이때가 못 갔잖아요. 2년 네. 반 동안. 그걸 지금 다 이제 가격은 가격이고 나는 놀러는 갈래. 라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네. 일단 뭐 미국에서는 아무리 기름값이 나도 미국은 뭐 운전해서 많이 가는 사람들도 네. 계속 많을 거고, 그래서 일단 저는 수요가 딱 지금 이상하게 딱 맞물려서 이 여름 시즌과 딱 휴가 시즌과 맞물려서 수요가 일단 저는 늘어날 거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위로 보고,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중국, 인도가 러시아산을 많이 수입한다 이래서 네. 뭐 러시아산 원유가 조금 글로벌적으로 좀 풀린다 해도 아무리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공급 문제가 아직은 조금 해결되기가 해결되기가 쉽지가 쉽지 않다. 않다. 네. 그다음 며칠 전에 얘기 들은 거 보니까 뭐 사우디하고 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더 이상 그 매일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한계치까지 나왔다. 하는 그러게요. 뉴스도 보이고. 저도 참 그 뉴스를 보고 참 의아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쪽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이번 G7 회의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저는 아직도 사우디가 일평균 최소 한 20만 배럴 가까이는 생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한계치 올라왔다 하니까. 네. 근데 모르겠어. 또 그게 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언론에 다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더 이상 걔네들이 쉽게 원유를 잡고 싶은 마음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바이든이 근데 또 다음 달에 이제 사우디를 일단 방문하기로 방문하죠.
했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는데 저는 뭐 해봤자 네. 뭐 20만 배럴, 30만 배럴 일일 생산량이 그 정도 늘지는 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해봤자 그냥 뭐 10만 배럴? 10만 배럴. 이미 그러면은 뭐 총 가동량이 가장 맥스로 지금 차 있다는 네. 얘기인데, 지금 쉽지가 않은 모양이네요. 그러면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뭐 다른 데도 그러면 크게 뭐 베네수엘라도 기회가 있을 테지만은 네. 이미 뭐 미국에서 제재를 어떻게든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베네수엘라도.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하는 시간이 29일인데 네. 이제 30일, 6월 30일 목요일 날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뭐 실질적으로 증산에 대해서 다들 뭐 얘기는 나오겠지만 진짜 원유를 확 잡을 수 있을 만한 공급에 대한 우려를 확 잡을 수 있을 만한 증산의 기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일단 차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은 원유 값이 지금 현 상태보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자릿수로 가기는 좀 쉽지가 쉽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공급량이 늘어야 되는데 가장 큰 사우디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미국의 셰일도 현재 크게 기대를 할 할 수가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정말 지금 이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해서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서 경기 침체 뭐 우려가 경기 침체 우려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조그마한 희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감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하락. 정말 단순. 정말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물론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근데 금리 인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지금 미국이 6월달에 75bp, 그렇죠. 다음 달 7월달에 뭐 75bp는 하겠죠. 못해도 50bp는 할 거고. 그렇겠죠. 그리고 뭐 영국 뭐 5개월 연속 지금 금리 인상 시키고 네, 있고 유럽 7월달에 한다고 하고 한다고 이미 발표가 됐죠.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 인상을 한다 보면 너무 지금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둔화는 무조건 오지 않을까? 물론 일단 코로나 때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던 결과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풀었던 돈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부메랑으로 들어왔긴 했지만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이게 없었으면 다 죽었. 네. 정말 힘든 시기였겠죠. 한 2년 차장님 동안은 말씀대로 정말 2년 동안 힘들었겠죠. 힘들었지만은 그 결과가 또 이렇게 힘들게 돌아왔으니 원유 시장이 참 힘들긴 힘드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원유 시장으로 인해서 모든 게 촉발이 됐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하나의 이슈로 인해서 맞아요. 대신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이란이 지금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를 한 거를 풀진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핵 합의 이제 뭐, 합의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이란의 핵 합의 사항을 조금이라도 경제 제재 풀어준다. 그리고 이란의 원유가 시장에 풀린다. 그러면 약간의 이제는 어느 정도 기대는 할 만하죠. 기대는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란이 거의 1 생산량이 한 40만 네, 배럴 됩니다. 정도는 되니까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 숨통은 틔워줄 수 조금 있을 이제 것 틀 수 같은데 있겠죠. 오늘 뉴스를 제가 또 찾아봤더니 이 미국만 지금 다른 이제 유럽이나 경제 제재를 이란의 경제 제재 동참했던 국가들은 다 오케이를 했는데 유독 미국이 여전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재 미국이 솔직히 제일 어려운 상황 국가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놓지를 못하다 보니까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이란 쪽과도 어떤 컨택이 있다 하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기회는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그건 얘기잖아요. 무조건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이제 얼만큼 이제 크냐가 문제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끌고 왔는데 미국이
그거를 쉽게 허용을- 단기간에 합의가 될까? 라는 이제 아니면 이거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서로 네. 미국하고 이란이 약간의 뭐 딜을 한다? 네, 쉽지가 않죠. 쉽지는 않죠.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원유가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진짜 요즘 카풀도 많이 늘었어요. 카풀도 많이 늘고 그리고 또 요즘 차 빌려주는 그 쏘카나 이런 쏘카? 것도 기름값 사용료가 이제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거기도 그것도 올랐고 대중교통이 오히려 요즘은 또 이제 훨씬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죠. 이용 인구가 더 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확실히 기름값이 오르기는 올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기름값을 그냥 단순하게 학생 때를 제외하고는 직장 생활하면서는 거의 최고치? 예, 최고치 기름값이니 그리고 진짜 기름값 넣기가 부담이 되긴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리고 제 기억상에 어렸을 때는 빼놓고 그럴 때는 관심도 없었고 네. 솔직히 기름값에 관심도 없었고 네. 경유가 휘발유를 앞서는 건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 머리가 좀 크고 나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봤죠. 우리나라가. 네. 뭐 미국은 미국이야 그랬어도 하더라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아 정말 어려운 세상이 도래한 것 같아요. 주유소로 들리기가 무서운 세상이 됐다.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기름도 넣고 이제 보일러도 떼야 되는데 이제 이게 계속 겨울까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전세적으로 뭐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유랑 천연가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뭐 석탄까지 다시 이제 사용한다는 정말 얘기가 나올 옛날 정도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미국뿐만 아니라 시작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돼 ESG가 ESG.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들 너무 그쪽으로 좀 가지를 않았나. 그러니까 뭐 2040년, 50년까지는 아예 뭐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느니 그런 게 실제로 시장 탄소 배출에 대한 이거를 조사가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다 준비가 안 됐었던 것 부족했었죠. 같아요. 부족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따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도 계속 ESG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었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친환경 정책을 네. 펼쳤는데 시작과 동시에 이제 했는데 지금 빵 이런 게 터져버리니 미국 내에서도 이제 조금 불안불안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임기도 많이 남았잖아요. 또 네, 바이든 아직도 대통령이. 많이 남은 하고 상태니까. 이제 10월, 11월 달 중간 선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자기 정책을 이제 또 막 바꾸진 못하고. 네, 중간에 이제 본인이 내셔서 정책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 타협점을 찾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유가는 쉽게 빠지기가 어렵다. 뭐 빠진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물론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게 지수 베어리시 마켓에 이미 들어갔다라고도 많이 하지만 경기 침체라는 부분 이제라고는 리세션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애매해. 아직까지는.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향 전환보다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힘이 강한 상태고 하방 경직성이 워낙 강한 너무 상태라고 강하니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또 하나 약간의 또 희망이 있는 거는 또 미달러 강세. 유가가 어찌됐든 뭐 기축통화가 미국 달러고 강하다 달러로 보니까. 거래가 되니까 금리가 더 오르면은 달러 가치는 더 세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들이 조금은 조정을 받을 있겠죠. 수 있다. 물론 이제 수급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커머디티 상품 시장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현물로 사고 팔고 그렇죠. 하기에는 현금으로 도는 건 또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약간의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되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달러화가 강세, 금리가 올려서 강세. 물론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죠. 금리가 오르니까 이게 쳇바퀴처럼 서로 완전히 쳇바퀴처럼 맞물린다 하지만 또 엉망진창이 된다고 생각을 들 수밖에 저는 없어요 지금요. 지금 엉망진창이죠. 순환이 지금. 돈다고 경기가 좋을 때는 호재 속에서 서로 맞물리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도 서로 이게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게 이제 설상가상이 된다는 표현 방법밖에 없어 보이는데 제 머릿속에는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막 긍정적으로 낙관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별로 없잖아요. 일단은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고, 물론 경기 침체가 또 일어나면은 그것도 더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원유 가격 뭐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게 이제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때 가서 그때는 또 약간 먹고 사는 문제가 또 그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가 가격은 그래도 100불 선에서는 유지가 될 되지 것이다.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저희가 10년 전에 이제 뭐 100불에서 110불까지도 그쵸. 갔는 적이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런 이제 그때는 이제 또 경제 위기에서 달러 가치가 워낙 떨어지면서 이제 같이 상승했던 부분도 있고 했지만은 지금은 실제로 이제 상황이 조금 정말 있고 수급 이제 상황에. 진짜 수급이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상황이 다른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으로 이 수급으로는 문제 예전에 원유 대란 이제 그 원유 사태가 있었기 전까 그때는 저희가 경험해보진 상황이 근데 아니었죠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네. 이런 경험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게 돼서 지금 뭐 어르신분들 뭐 한 60대 분들은 굉장히 우려하시는 오일 쇼크. 네, 오일 쇼크를 겪어봤던 분들은 상당히 당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뭐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이제 높으신 분들은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는 말씀할 정도로 하니까. 자 일단은 거래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이제 고점이다라고 달러가 막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좀 빠지는 날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유가는 다시 이제 빠진다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건데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우상향이 맞는 우상향 방향인 것 트렌드가 같다. 현재는 유지가 돼 있는 상태고 이게 하방으로 꺾이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길지언정 밑으로 꺾이는 쉽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유가에 대한 뭔가 또 다른 하락할 수 있는 뭔가 포인트가 있을 때 저희가 한 번 더 달아보는 시기가 네.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너무 높아. 네,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기가 좀 저희 입장에서도 그쵸.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내용을 뭐 긍정적인 뉴스가 없다는 거를 일단은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최대한 빨리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일단은 유가 현재 기름값이 워낙 비싸서 이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달러 시장, 원달러 시장을 이제 달라보기로 했으니까 국내 쪽 한번. 네, 한번 원달러 시장의 흐름을 이거로 인해서 주식 시장은 또 왜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생기는지 그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유 시장 이렇게 짤막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원달러에 원달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석찬님 추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